근데 국정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저는 사실 일베 중에서도 네. 개쓰레기들만 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삐. 아 여기 예 그렇죠.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최순실 때 라스푸틴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마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일반 네티즌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CIA가 했다. CIA가 유명 배우 둘을 합성해가지고 그거 목적은 부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은 완전 전 세계 해외 토픽이죠. 그 일베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MB 정권의 성격이 일베였다면 그들이 이제 그런 공작으로 정권 재창출한 거죠. 그 일베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 양반이 청년들에게 일베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 예. 네. 그런 심성으로 지금 그 양반들이 한쪽 정치 세력을 맡고 있다는 게 참담하죠. 자,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논평이었고 실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네. 그 사이에 왜냐하면 그거는 공작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 생업을 지고 흔들었잖아요. 그 8년 전부터 방송 출연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뭐 괴롭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런갑다. 뭐 괴로워하시던데 사석에서는. 집 팔았어요. 집 있었으니까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고. 네, 집을 팔아서.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집을 집 팔았어 그러시다고. 저 그 단독주택 멀쩡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오피스텔로 옮겼으니까 뭐 충분하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딴 사람들이 피해받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제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출연을 좀 했었는데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아, 출연했던. 제가 출연했으면 이제 출연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 회사는 모두 다 세무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한테 정말 미안하잖아요. 아, 참네. 네. 저도 사실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저 이해가 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저희가 팔았어요.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정말 영세한 업체예요. 조그마한. 거기도 세무조사를 했었으니까 문성근 씨를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입금했던 모든 회사가 다 세무조사를 했다. 근데 그거 잘 모르고 초반에는 그러니까 뭐 8년 전, 9년 전에, 10년 전에는 초기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섭외돼서 출연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나 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CJ가 갖고 있는 케이블 회사인데 OCN이라고 그래서 이제 처용이라는 드라마를 10부작이었어요. 계약을 하고 4부까지 찍었는데 그다음부터 출연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연출이 임찬익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4부까지 찍고 일부를 편집해서 이렇게 제출했더니 저를 통으로 편집하라 그러더래요. 인물을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인물을 빼면 스토리가 완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부까지 찍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4부까지 찍은 거 몽땅 다 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연출이 그렇게 못한다 나는. 스토리가 안 맞는다 이게. 네. 그러고 버텼어요. 걔도 잘렸죠.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진짜 저는 기가 막힌 게 신인이고 그 연출이라는 사람들은 연출하고 있는 동안에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저 선배님 이렇게 됐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양해를 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네. 그 감독을. 네. 네. 근데 수입도 없는 자가 그걸 덜푸덕 거절하고선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계약이 됐고 이미 사편까지 찍었는데 감독까지 교체하겠나 싶었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미안했겠죠. 당연히. 네, 그 친구는 저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건데 본인이 날아갔군요. 참 묘한 게 그 이후에 보면 CJ가 그걸 통편집해서 이제 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단 한 번도 양해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 미안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라든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팟캐스트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CJ가 뭐 회장도 구속돼 있고 몸도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정이 그렇겠지 뭐 저도 맨날 당하던 일이니까 그냥 양해하고 이제 문제 삼지 거기는 않고. 재벌이고요. 아니 글쎄. 그래서 양해하고 넘어갔는데 누가 누구를 챙겨줄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 야 이게 뭐 일종의 또 다른 갑질이죠. 네. 자기 고통은 자기 고통이고 자기가 남에게 준 고통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때 그랬다는 걸.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뭐 비공식입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다고 이제 문정은 씨가 그거를 공개하고 폭로할 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얘기도 지금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CJ 관계자 여러분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소주 한잔 하시면서 푸시면 좋겠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해서 입은 직접적인 피해만 따지더라도 수익이 당연히 급감하지 않았나요? 그 소득 신고를 못한 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버렸고. 넉넉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 경우는 그 사실은 이제 유신 때부터 이어진 일이고 넉넉한데 요즘 왜 밥을 안 사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출연하고 그러니까 밥 사야죠. 그 고기 먹읍시다. 최근 몇 년간 지금 밥을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물어보면 집 팔았다 그러고 계속. 늦봄 문익환학교라고 있어요. 그 대안학교인데 네. 전남 강진에 있는데 그걸 동아일보가 한번 무슨 종북학교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뭐 엄청나게 큰 지면으로 씹었어요. 근데 그거가 소송에서 이제 늦봄학교가 이겼는데 이기면 뭐합니까? 이미 전파된 건 전파된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가 충격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그냥 헌신하는 거거든요.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받고 버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알아눕지를 못해요. 애들 때문에. 그냥 이 화를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씨를 말리는 씨를 완전히. 그런 거죠. 주변 뭐 본인은 당연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뭐 출연료를 줬던 사람도 당연하고 주변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더 씌워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를 그 대중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진 조작이나 이런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게 잔상으로 남아서 무의식에 이렇게 침투하는 작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정원이 무슨 심심해서 만들었을 리도 없고. 그렇죠. 다 계산이 된 거죠. 논두렁 시계라는 말도 심리학자를 동원했다고 하니까. 그랬죠. 그랬다는 걸 보면 대중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배우들을 어떻게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게 만들까. 명계남 씨가 복귀가 참 쉽지 않은 게 그 양반 경우에 바다 이야기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되돌아보면 그 한나라당 의원이 그 국회에서 면책특권으로 그걸 발언을 했거든요. 요약하면 명계남 씨가 바다 이야기 소위 이제 도박 거기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문성근 정치에 진출하라고 뒷돈을 정치 자금이 그거다 이렇게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도 뭐 수백억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명계남 씨 얘기는 스위스 은행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임플란트 할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면 그거는 꼭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찾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파기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 건 안 했을지도 모른다. MB 정권 시절 거는. 그 흔적이 좀 남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정근 씨가 그럼 10년간 뭐 했냐? 좀 등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평상시에 어디 뭐 하시냐고. 산이에요, 산. 피톤치드가 너무 풍부해. 막 이러면서. 산에 항상 가 계셨고, 예. 네. 평상시복이 항상 등산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많이 가셨고, 그 시절 얘기하자면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네. 이창동 감독님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물론 그분이 영화를 더디게 만드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네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시라는 영화죠. 그거는 특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당연히. 예, 뭐 네. 마스터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임권택 감독하고 이창동 감독이 냈는데 두 명을 뽑기로 돼 있었거든요. 둘을 했는데 되니까 이제 또 다시 뭐 심사를 했다든가 그래요. 네, 그래서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됐는데. 시나리오를 빵점을 줬죠. 근데 그 작품이 깐느에서 저 시나리오상을 받았어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깐느가 상 준 거를 빵점을 줬냐 그래가지고 영진이가 그때 뒤집혔었고 네. 그때 영진이 연장 했던 친구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직후에 아무튼 돈 받아먹고 깜빵 갔죠. 뭐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의 시나리오는 사실 얘기가 그전부터 많았습니다. 시나리오 너무 좋다고. 기가 막히죠. 예, 너무 좋다고. 뭐 실제 그게 입증돼서 깐내서 시나리오상도 받았는데 이제 이창동 감독을 지원을 하지 않을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으니까 점수를 매길 때 시나리오를 빵점을 줘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그게 블랙리스트였는지 몰랐던 거고. 몰랐죠. 뭐 그냥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 참여정부 끝나고 MB정부가 그 참여정부 때 관계했던 사람들 전체를 다 수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이제 이창동 저 명계남 이렇게 집중 대상이었고 그때 모든 통장을 다 털었고요. 그런데 그 시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심하게 압박을 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죠. 근데 장관은 워낙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네, 안 하죠. 예, 안 해서 그냥 아주 크게 불거진다기보다는 대중들은 그런 일 있었구나 하고 정도 넘어갔는데 네. 영화계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 피해 사례도 사실 연기자나 진행자들 중심으로 나오지 감독들은 잘 안 나오는데 감독들 경우에 거절하면서 그 뭐 시나리오가 좀 부족합니다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모태 펀드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산자부 쪽에 있던 거를 영화 쪽에 끌고 들어온 게 접니다. 제가 영진이 부위원장을 한 100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태 펀드라는 건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이 10% 정도의 돈을 넣으면 민간이 90%를 넣어서 그렇죠. 펀드를 조성해요. 일종의 공적 문화자금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이 한 명 간사를 보내서 투자 심사회의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정부 측 10%에 대해서는 우리 때는 그 발언을 안 했어요. 파송을 안 했어요. 그 회의에. 아예. 아예. 정부 입김이 갈까봐.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했는데. 문학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파송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영화에 송강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송강호 러닝 개런티가 이렇게 많아. 그냥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눈치를 딱 채는 거죠. 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구나. 그거 빼버리는 거죠. 송강호 씨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의 배우들도 그런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당했습니까? 변호인 이후에 그 친구 한 2년 당했죠. 근데 그 친구는 워낙에 이제 그 티켓 파워가 크니까 네. CJ가 안 하면 네. 워너가 하는 거죠. 네. 그 워너 브라더스가 투자하고 뭐 봉준호는 넷플릭스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부 유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을 거절해 버리니까 그 컨텐츠가 외국 자본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가장 최고 수준의 배우나 감독들도 그랬으니까 문성근 씨를 날리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네, 뭐 간단한 문제죠. 그냥 전화 한 통이거나 뭐. 헐리우드에서 픽업할 배우는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창 활동할 때는 연락 왔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어를 외우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제안이 온 적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도. 맞아요. 10년 전에는 네.
그 10년이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번 드라마 보니까 네. 그렇게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어디 댓글을 보니까 문성근 씨는 연기는 뭐 참을만 한데 너무 쭈글쭈글하다 이렇게. 아니 그 10년을 빼앗긴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배우로서. 그냥 배우로서는 생활인이 아니라 배우로서. 배우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역사라는 게 시간이 흐르는 거고 역사적인 이 시점에 저는 저 나름대로 등산을 하셨죠. 기여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네, 그 역사를 등산과 함께 보내시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피해, 지금 말을, 기억나는 대표적인 것만 하셨는데. 그런 세월 동안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도 나왔고 아마 그 명단 이 또 다른 명단이 있겠죠. 1차 명단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80명만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어준도 없던데요. 저는 대신 소송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사실 정부 국가에 당한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었고 한 사람이 인간으로 자연인으로 생활도 잃었고 그리고 배우로서의 직업적인 전망도 잃었고 너무 많은 걸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가의 부당한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실제. 그럼 민형사상 소송을 다 하실 생각이세요? 네, 다 해야죠. 사실 박근혜 블랙리스트 보면 문화부까지 내려간 거는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특히 이제 문화부 직원들은 자기 장관 날아가고 국장 날아가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차징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덕분에 지금 이제 김기춘 씨랑 깜빵을 간 문화부 건데. 장관들이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MB 블랙리스트는 국정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수사 의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실행됐느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문화부를 통해서 영진이로 번역원에 우리 예를 들면 황석영 선배 이런 거는 번역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했어요. 아주. 네, 그거 내려간 게 있고 또 하나는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있고요. 출연 못하게 하고. 또 한쪽에는 SBS나 CJ나 이런 민영 방송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는 투자사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각각으로 다 압박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맨 위에 상층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의 대개 본부장이나 사장한테 직접 하거나 본부장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사장이 본부장에게, 본부장이 CP에게, CP가 PD에게. PD는 미안한 얼굴로 와가지고 이해해 주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사실 검찰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일 거예요. 안원구 정장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KBS, MBC, SBS 노조에 이거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 받지 말고 그냥 스스로 알려달라. 정보를 취합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본부장한테 들었다. 본부장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거 조각조각을 모으면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야 이 수사도 그러니까 속도가 붙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쪽에서 좀 근거를 좀 만들어서 수사가 편하게 만들어주자. 이거 좋은 아이디어신 게 수사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검찰도 그런 일정을 잡고 그 해당 PD나 혹은 본부장을 연락해서 언제 나오냐 조율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다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지금 마침 또 KBS, MBC 양대 방송국의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아예 그냥 일종의 민간 태스크포스처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하면 일이 좀 간단해지고 빨라지겠네요. 정보도 많이 모이고. 네, 지금은 일단 민변에 김영민 변호사가 붙었고요. 그다음에 최동욱 변호사께서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전
검찰총장. 예. 근데 저는 역사 바로쓰기 차원에서 그분이 검찰총장 하는 게 맞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정연주 선생이 KBS 사장으로 복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남은 임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분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고. 본인도 당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네, 그렇죠. 네,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마 이게 방송으로 처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이 블랙리스트의 피해를 입은 뭐 연기자, 배우자, 문화예술인들의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 주시겠다고. 네, 그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방송도 한번 나오셔야죠. 여하간 그러면 그렇게 팀을 꾸려서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요? 다른 연기자. 다른 배우들은 제가 그저께 SNS에 올렸는데 한 5분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오셨어요. 80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감독들은 안 빠지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감독이 42명이나 돼요. 감독. 그 한편에서는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MB 정부가 알았었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영화가 중요한 걸 알아서 좀 지원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이 끊긴 지가 거의 10년 됐어요. 그렇죠. 네, 참여정부 때 하고 그다음에 끊어버리고. 정부는 오로지 화이트리스트라고 소위 국뽕영화만 지원했거든요. 국뽕영화. 네, 그거는 MB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펀드를 통해서 소위 이제 방송국이나 그런 펀드를 동원해 가지고 정부가 권장하는 영화, 건전 영화죠, 소위. 그렇죠. 예. 건전 영화만 지원했고 실제 이런 문화예술계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예. 자, 그럼 소송이 이제 막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취합을 끝내고 10월 초쯤에는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고소고발 모두 형사 민사 다. 형사 민사 다 해야죠. 그러니까 형사 동시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형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사는 영향을 받잖아요. 민사는 그러면 그 대상이 일단은 제일 기초는 국가,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원장이 세 사람은 필수고요. 네, 세 대상. 예. 근데 이제 MBC 노조 같은 경우는 김재철 사장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KBS 노조는 또 KBS 사장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좀 폭이 넓어질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막 준비가 시작됐고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뭐 문화예술인 중에 혹은 감독들 중에도 문성훈 씨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방송국이나 영화 투자 제작사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십시오. 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네, 10년 짜글짜글 해주셨고 회사에 집접하셨고 주요 활동은 등산으로 10년을 보내신 그리고 10년 동안 돈도 없기 때문에 연애도 한번 못하신 자 우울한 얘기인데 즐겁게 좀 나눠봤습니다. 네. 배우 문성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연출하고 있는 동안에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저 선배님 이렇게 됐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양해를 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네. 그 감독을. 네. 네. 근데 수입도 없는 자가 그걸 덜푸덕 거절하고선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계약이 됐고 이미 4편까지 찍었는데 감독까지 교체하겠나 싶었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미안했겠죠. 당연히. 네, 그 친구는 저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건데 본인이 날아갔군요. 참 묘한 게 그 이후에 보면 CJ가 그걸 통편집해서 그 이제 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단 한 번도 양해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 미안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든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팟캐스트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CJ가 뭐 회장도 구속돼 있고 몸도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정이 그렇겠지 뭐 또 저도 맨날 당하던 일이니까 그냥 양해하고 이제 문제 삼지 않고. 거기는 재벌이고요.
아니 그래서 양해하고 지금 넘어갔는데 누가 누구를 챙겨줄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 야 이게 뭐 일종의 또 다른 갑질이죠. 네. 자기 고통은 자기 고통이고 자기가 남에게 준 고통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때 그랬다는 걸.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뭐 비공식입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다고 이제 문재인 씨가 그거를 공개하고 폭로할 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얘기도 지금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실제 관계자 여러분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소주 한잔 하시면서 푸시면 좋겠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해서 입은 직접적인 피해만 따지더라도 수익이 당연히 급감하지 않았나요? 그 소득 신고를 못한 해가 많죠. 그렇게 되면 집을 팔아버렸고. 넉넉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 경우는 그 사실은 이제 유신 때부터 이어진 일이고 넉넉하는데 요즘 왜 밥을 안 사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출연하고 그러니까 밥 사야죠. 그 고기 먹읍시다. 최근 몇 년간 지금 밥을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물어보면 집 팔았다 그러고 계속. 늦봄 문익환학교라고 있어요. 그 대안학교인데 네. 전남 강진에 있는데 그걸 동아일보가 한번 무슨 종북학교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뭐 엄청나게 큰 지면으로 씹었어요. 근데 그거가 소송에서 이제 늦봄학교가 이겼는데 이기면 뭐합니까? 이미 전파된 건 전파된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가 충격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그냥 헌신하는 거거든요.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받고 버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알아눕지를 못해요. 애들 때문에. 그냥 이 화를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씨를 말리는 씨를. 완전히. 그런 거죠. 주변 뭐 본인은 당연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뭐 출연료를 줬던 사람도 당연하고 주변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더 씌워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를 그 대중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진 조작이나 이런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게 잔상으로 남아서 무의식에 이렇게 침투하는 작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정원이 무슨 심심해서 만들었을 리도 없고. 그렇죠. 다 계산이 된 거죠. 논두렁 시계라는 말도 심리학자를 동원했다고 하니까. 그랬죠. 그랬다는 걸 보면. 근데 국정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저는 사실 일베 중에서도 개쓰레기들만 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삐 여기 그렇죠.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최순실 때 라스푸틴 얘기했었잖아요. 아마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일반 네티즌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죠. CIA가 했다. CIA가 유명 배우 둘을 합성해가지고 그거 목적은 부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은 완전 전 세계 토픽이죠. 그 일베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MB 정권의 성격이 일베였다면 그들이 이제 그런 공작으로 정권 재창출을 한 거죠. 그 일베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 양반이 청년들에게 일베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 네. 그러니까 그런 심성으로 지금 그 양반들이 한쪽 정치 세력을 맡고 있다는 게 참담하죠. 자,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논평이었고 실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그 사이에 왜냐하면 그거는 공작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 생업을 지고 흔들었잖아요. 그 8년 전부터 방송 출연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뭐 괴롭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런갑다. 뭐 괴로워하시던데 사석에서는. 집 팔았어요. 집 있었으니까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고. 네, 집을 팔아서.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집을
집 팔았어 그러시다고. 저 그 단독주택 멀쩡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오피스텔로 옮겼으니까 뭐 충분하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딴 사람들이 피해받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제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출연을 좀 했었는데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출연했던. 제가 출연했으면 이제 출연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 회사는 모두 다 세무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한테 정말 미안하잖아요. 참네. 저도 사실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저 이해가 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저희가 팔았어요.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영세한 업체예요. 조그마한. 거기도 세무조사를 했었으니까 문성근 씨를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입금했던 모든 회사가 다 세무조사를 했다. 했죠. 근데 그거 잘 모르고 초반에는 그러니까 뭐 8년 전, 9년 전에, 10년 전에는 초기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섭외돼서 출연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CJ가 갖고 있는 케이블 회사인데 OCN이라고 해서 이제 처용이라는 드라마를 10부작이었어요. 계약을 하고 4부까지 찍었는데 그다음부터 출연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연출이 임찬익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4부까지 찍고 일부를 편집해서 이렇게 제출했더니 저를 통으로 편집하라 그러더래요. 인물을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인물을 빼면 스토리가 완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부까지 찍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4부까지 찍은 거 몽땅 다 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연출이 그렇게 못한다 나는. 스토리가 안 맞는다 이게. 그러고 버텼어요. 걔도 잘렸죠.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진짜 저는 기가 막힌 게 신인이고 그 연출이라는 대중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배우들을 어떻게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게 만들까. 명계남 씨가 복귀가 참 쉽지 않은 게 그 양반 경우에 바다 이야기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되돌아보면 그 한나라당 의원이 그 국회에서 면책특권으로 그걸 발언을 했거든요. 요약하면 명계남 씨가 바다 이야기 소위 이제 도박 거기서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문성근 정치에 진출하라고 뒷돈을 정치 자금이 그거다 이렇게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도 뭐 수백억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명계남 씨 얘기는 스위스 은행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임플란트 할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면 그거는 꼭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찾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파기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 건 안 했을지도 모른다. MB 정권 시절 거는. 그 흔적이 좀 남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정근 씨가 그럼 10년간 뭐 했냐? 좀 등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평상시에 어디 뭐 하시냐고 산이에요, 산. 피톤치드가 너무 풍부해. 산에 항상 가 계셨고, 평상시복이 항상 등산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많이 가셨고, 그 시절 얘기하자면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창동 감독님의